또 양산에서 또 일어났습니다. 양견 간의 데이트 폭력 사건인데 그야말로 무차별 폭력. 또 전치 8주. 가슴 아프기도 하고 납득도 안 가고 화도 나고 그렇습니다. 약자한테 강하고 또 강자한테 약한. 저는 이건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죠, 사실. 연인들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해서 좀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침없는 기자들이 모였습니다. 오직 경남 도민을 위해 속 시원하게 할 말은 하는 열혈 기자들의 100% 리얼 취재 뒷담화 쇼 경남 기자회견. 뉴스에서 다 하지 못했던 숨은 뒷얘기들까지 거침없이 낱낱이 털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최근에 좀 지역에 있었던 일을 잠깐 가볍게 한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지난 11월 12일이죠. 창원에서 2020 한 세계 화상 비즈니스 위크가 열렸죠. 네, 한국과 세계 서로 화상 비즈니스 위크인데 이제 화상이라 하면 화교 상인의 약자입니다. 즉 세계에 있는 중국계 기업인을 일컫는데 그 가운데 이제 그 세계 3대 상단 상업 조직 중에 하나로 꼽히고 2,400조 원 상당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거의 한 국가의 예산보다 더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고 그 가운데 90% 이상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미얀마, 홍콩, 타이,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에 이제 집중이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인 아세안 지역에 막강한 경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라고 보면 됩니다. 사실 아직까지 화상이라고 하면 익숙하지 않아요. 이제 제가 아는 화상은 어이구 이 화상아, 어이구 화상아 햇볕이 화상인데. 그 말씀 안 하길 바랬는데. 제가 어릴 때 많이 듣던 얘기여가지고 그 화상아. 그래서 그 화상이란 말이 이제 화교 상인 이렇게 이제 알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가까운 얘기는 그 화상인데. 근데 문제는 지금 이제 코로나 시국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지금 대형 온라인으로 언택트로 열렸다, 비대면 열렸다, 대형 온라인 스튜디오도 만들었다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일단 보통 기본적인 개막식과 폐막식은 이제 오프라인으로 이제 진행이 됐고 대부분 행사는 이제 온라인 스튜디오 이제 창원시에서 이제 개발을 했다고 하는데 35m짜리 이제 거대 LED 패널 2개를 세워서 70m짜리 이제 오픈 스튜디오를 만들었습니다. 이름이 오아시스였는데요. 그 오아시스에서 모든 행사가 이번에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 비대면이기 때문에 동시에 이제 500명 이상 이제 접속이 가능하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국내 기업과 이제 글로벌 이제 화교 기업들 이제 연결고리 역할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그 외에도 좀 작은 부스를 통해서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이번에 마련이 됐습니다. 이번에 회의가 국내에는 473개 기업이 참여를 했고 화상 기업은 13개국에서 690개 기업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중국뿐이 아니라 13개국 국민들이 참여를 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번 행사는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개최된 이제 세계 수많은 비대면 비즈니스 행사 중 최대 규모 기업 참여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번에 참여를 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140여 건의 이제 수출 상담을 이번에 진행을 했고 실제 이제 1,600만 불 정도 이제 우리 돈으로 하면 178억 정도의 실제 계약까지 성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 이 밖에도 창원시와 이제 동남아시아 중화총상회가 이제 교역 및 투자 확대 업무 협약을 좀 체결했는데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창원시 내에서 개발하는 사업의 투자 유치를 좀 받게 되었는데 이제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1조 689억 원 정도 됩니다. 이제 화상 자본이 정말 대단하다. 규모도 크고 통도 크다라는 거를 조금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창원시는 이제 화상과 맺은 교류의 끈을 계속 이어가기로 했고 창원 기업 나아가서는 한국 기업의 이제 실질적인 교역과 진출 지원하기 위해서 한 세계 화상 비즈니스 센터를 설립하기로 했고 중소기업 사실 이게 보면 중소기업 교역을 하고 싶어도 루트도 모르고 계약서 그다음에 통역 이런 거 작성 어려움 때문에 좋은 물건이 있어도 해외에 이제 판로를 개척하는 꿈을 접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공통적으로 기업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대신 좀 통역하고 계약서 좀 써달라. 그다음에 또 하나가 그 이제 중소기업은
그 제일 힘든 게 국제 표준 인증을 받기가 힘드니까 나라에서 딱 모아가지고 국제 표준 인증을 대신 받아달라 이런 이야기도 되게 많이 나왔었거든요. 자, 어쨌든 이제 방금 얘기를 했던 것처럼 좀 그전에는 사실은 뭐 친목 정도였는데 진짜 이제 비즈니스 말 그대로 그 행사 명칭처럼 비즈니스 위크가 된 것 같아요. 이제 이런 비즈니스 위크 한국 기업과 화상 기업을 좀 이어주는 역할이 좀 제대로 더 돼서 어쨌든 돈이 있으면 그 돈을 투자를 받으면 저희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기를 좀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남의 다양한 이슈들과 숨은 뒷얘기들까지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모든 것들을 100% 풀어드립니다. 이슈 썰앤설 시간이죠. 어떤 이슈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양산 여성단체가 얼마 전 양산에서 발생한 데이트 폭력 사건에 대해 경찰의 대응이 미흡했다며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11일 오전 경남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산 지역 교제 폭행은 충격 그 자체였다며 피해 여성이 2차 피해를 당하는 등 가해자로부터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야만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 지난 8월에도 저희가 기자회견에서 여성에 대한 성폭력과 폭행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좀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이번에 또 양산에서 또 일어났습니다. 양산에서 일어난 연인 간의 데이트 폭력 사건인데 우선 사건 개요부터 조금 정리를 해주시죠. 예, 지난 10월 8일이었습니다. 이제 새벽 3시쯤이었는데 술에 취한 A 씨가 이제 양산의 한 아파트에 사는 여자친구 집을 이제 가게 됩니다. 찾아왔고 남자친구가 이제 자신의 말을 조금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인 B 씨를 좀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자친구를 이제 주먹이나 이제 발을 통해서 이제 한 30분 동안 이제 무차별, 진짜 그야말로 무차별 폭행을 좀 한 사건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기자란 여자친구 B 씨를 이제 차에 태워서 납치하려고 이제 태웠는데 여자친구가 정신을 차려서 B 씨로부터 이제 가까스로 도망을 쳤고 이게 참 재밌는데 남자친구 A 씨는 또 도망을 갔어요. 본인도. 이게 보면 폭력을 행사하는 친구들이 보면 약자한테 강하고 또 강자한테 약한 모습을 보통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자친구가 경찰에 신고를 했고 피해자 B 씨는 안화가 골절됐고 수술했고 또 전치 8주 정도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근데 이제 경찰의 대응도 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데요. 이제 경찰 같은 경우에는 남성의 신원을 파악하고도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이후에 A 씨가 이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이제 피해 여자친구에게 이제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또 집을 찾아가는 등의 조금 이런 행동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피해 여성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2차 피해를 당하지 않을까 조금 불안에 많이 시달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전치 8주면 정말 큰 폭행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게 불구속으로 수사를 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경찰은 좀 이제 황당한 답변을 하는데 피해 여성이 전치 8주 부상을 당했지만 가해자가 소환 조사에 응했고 그다음 이제 구속영장 신청하기는 상황이 애매하다 이렇게 했고요. 피해 여성이 남자친구로부터 2차 피해를 당하고 경찰서에 가해 남성에 대한 구속 수사를 요청했는데도 불구속 수사가 이어진 거죠. 왜냐하면 아까 이제 그 신고를 했는데도 그 이후에도 계속 문자 메시지 보내고 막 이랬으니까 그거 자체가 2차 피해잖아요. 이제 여자친구인 피해자 B 씨가 남자친구인 A 씨가 이제 자신의 집에 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너무 당연하죠. 문자 메시지 계속 오니까 그런 불안감과 공포감으로 한 달 동안 자발적 감금 상태로 지냈다고 합니다. 이번 사례 같은 경우에 이제 10월 달에 지난 10월에 일어났던 일인데 이 사건이 좀 재조명 받은 사건이 부산에 있었던 사건의 이야기가 조금 터지면서 이번 사례가 이번에 경찰을 통해서 이제 좀 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언론 보도가 나오자마자 그제서 이제 경찰들이 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상해 강요미수 등을 적용해 이제 구속된 상태고요. 또 이제 경남 지역의 여성 단체가 이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의 늑장 대응을 좀 규탄하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이런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제 그 얘기를 이 사건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경찰이 불구속으로 수사를 했다 얘기 들었을 때 딱 떠오르는 생각이 그거더라고요. 예전에 그냥 연인들끼리 툭탁툭탁 거리면서 그럴 수 있는 거고 남자가 이제 여자 좋아하면
물론 때린 건 잘못했지만 쫓아다니고 이럴 수 있는 거지. 이런 정도 인식으로 파악을 한 거 아니냐. 뭐 이제 최근 얘기 많이 나오는 뭐 성인지 감수성이 낮다 뭐 이렇게 좀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딱 그 정도 수준으로 폭행 사건을 본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전치팔주인데. 네. 저는 뭐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죠, 사실. 그래서 이제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희 의원이 그동안 통계를 한번 분석을 했는데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이제 데이트 폭력 범죄를 분석을 했더니 결론은 연간 신고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검거 비율과 구속 비율은 줄어들고 있다. 숫자를 다 나열하기는 힘든데 이제 2017년에 이제 검거가 73%, 구속이 5.4%였는데 올해 8월 기준 보면 검거는 46.6%, 구속은 2.7% 그냥 반토막으로 줄어든 거죠. 경찰이 아직도 이제 이런 이제 연인들 간에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그냥 단순히 이제 그 서로 사귀는 교제 과정에서 나오는 그런 약간 다툼 그런 것 때문에 언제든지 합의할 수 있다. 뭐 이 정도로 인식을 하는 거 아닌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정도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 한 단면을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뭐 데이트 폭력에서 좀 극단적인 예로는 살인까지도 일어나는 경우가 사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심각성이 큰데도 경찰이 아직도 이런 대응에 대해서는 조금 미숙함 아니면 기대 현재 세상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어떤 따라가지 못한다는 판단이 들 수밖에 없네요. 이런 분위기는 이제 검찰도 좀 마찬가지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뭐 지난달 서울에서도 데이트 폭력 혐의로 좀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제 서울 동부지검에서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자인 이제 고소인에게 전화를 해서 어떤 말을 했냐. 이제 사귀는 사이였으면 이제 좀 이 사건을 다루기가 힘들다. 뭐 치료비나 위자료를 달라고 해서 본인들끼리 조금 해결하라는 식으로. 그럼 어떻게 보면은 또 피해자 가해자를 이렇게 다시 만나야 되는 상황을 조금 부추기는 오히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또 문제 이제 굳이 이제 또 계속 처벌 의사를 밝히니까 처벌을 하려면 이제 조사는 하는데 뭐 이제 합의 의사가 없느냐 계속 종용을 하게 되었고 뭐 결국에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게 참 대충 이제 저도 이제 취재로 들어보면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일들이 많고 사람 죽어나는 사건에 사람들이 이름 많은데 그 저기 연인들끼리 싸우다가 그뭐 툭닥거린가 그거까지 우리가 나서야 돼? 그럼 너게 알아서 합의해. 이런 분위기. 야, 근데 이게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살인이 뭐 방금 보았던 것처럼 지금 전치팔주라는 사람 인생이 어떻게 보면 그 한 번 그 정도 일을 당하게 되면 트라우마가 크지 않습니까? 인생이 그렇게 바뀔 수 있는 일을 그런 식으로 처리를 했다는 게 정말 참 가슴 아프기도 하고 납득도 안 가고 화도 나고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고 하는데 그럼 실제로 데이트 폭력이 얼마나 좀 일어나는지도 좀 궁금한데 그거 좀 한번 경남 지방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이제 올해 들어 지난 10월까지 발생한 데이트 폭력 피해자가 406명 그리고 이 중에서 쌍방 폭력한 거 제외하면 남성 피해자가 15% 정도, 여성 피해자가 85% 정도 이제 압도적으로 많고요. 그리고 데이트 폭력 유형으로는 이제 폭행과 상해가 대부분인데 이 다음이 문제죠. 그 외에 체포와 감금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살인까지도 이제 자꾸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런 데이트 폭력이 이제 주로 연인 관계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뭐 사랑하던 사이에서 발생하다 보니까 신고율이 상대적으로 좀 낮다고 합니다. 대신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이 어렵냐라는 뭐 이런 이야기가 있듯이 또 재범률은 또 상당히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한국 여성의 전화에서 뭐 2016년도 자료이긴 하지만 뭐 이제 신고율이 4.8%, 5%가 채 안 된다고 합니다. 뭐 그리고 이제 치안정책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가해자의 평균 재범률이 76% 거의 80% 가까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데이트 폭력이 더 이게 가정 폭력과 마찬가지로 이제 심각한데도 사회적으로는 여전히 좀 이렇게 집안에서 일어난 일이고 연인들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해서 좀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렇게 데이트 폭력 사태가 모르겠습니다. 원래 많았던 건지 요즘에 더 부각이 되는 건지 어쨌든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를 좀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나 이런 것들이 좀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제 경남 지역 위주로 이런 데이트 폭력 사건이 조금 일어나다 보니까 국민의힘 양산갑의 윤영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건 발생 당일인 11월 10일 날 뭐 이제 데이트 폭력 등 방지 및 그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대표로 이제 발의하면서 제도적 기틀을 조금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허점, 맹점이 좀 있는데 현행법에서는 데이트 폭력이나 스토킹 피해자가 법원에 이제 가해자 접근 금지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치가 어떻게 되냐면 가해자가 법원의 접근 금지 결정을 위반할 때마다 이제 피해자에게 약 100만 원 정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 어디 누가 이기나 해보자, 갈 때까지 가보자, 내가 돈 필요 없어 이런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 오히려 자극하는 법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개선이 필요해 보이고요. 법원의 접근 금지 결정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계가 좀 있고 격리하게 이제 가해자와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격리하기에는 그런 이제 한계점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에 이제 데이트 폭력 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국가와 지자체가 이제 데이트 폭력 등 신고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데이트 폭력 등 예방과 방지를 위한 조사와 연구, 교육, 홍보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요. 또 피해자 보호 지원하기 위한 시설 설치, 운영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체계 구축 등을 내용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연구, 그러니까 이거 뭐 그냥 교육하고 뭐 예방하고 노력을 한다. 약간은 조금 너무 선언적인 의미가 좀 선언적인 의미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조금 명확하게 손에 잡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뭐 이런 법률안이 마련됐다는 것 자체에서 좀 위안을 가지긴 한데 아직까지 좀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여성가족부는 이제 3년마다 데이트 폭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하겠다. 그리고 결과 발표하겠다 했고 데이트 폭력 예방을 위해서 이제 정책 수립에 이제 그런 이제 우리 그 지난 시간에 빅데이터 활용했던 사례처럼 기초 자료로 활용하겠다. 뭐 이런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사실은 뭐 제가 뭐 오늘 두 번째 이런 부분에 얘기는 했지만 뭐 데이트 폭력이든 어떤 폭력이든 앞에 이제 제목을 붙이긴 한데 폭력은 어떤 이유든 어떤 제목이든 뭐 폭력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용납될 수 없는 거고 데이트 폭력 역시도 뭐 앞에 데이트라는 이제 단어가 붙으면서 좀 사적인 원형으로 이렇게 좀 보는 거 아니냐라는 좀 인식도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데이트 폭력이라는 말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데이트라는 말도 좀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이 사적이고 소소한 다툼이 아니라 뭐 조금 진짜 폭력으로 사회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폭력 행위라는 거, 범법 행위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사회적인 인식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좀 더 안전한 대한민국, 피해자가 좀 더 안전한 대한민국 살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 만들어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슈 쓰렌설에서는 양산 데이트 폭력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각자 한 줄 평을 조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좀 많이들 한 이런 얘기가 있을 때마다 했던 얘기긴 한데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게 데이트 폭력이라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사적이고 서로 간에 어떤 남녀 간에 어떤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어쨌든 사랑하는 사이였으면 더더욱이나 아껴줘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처참할 정도로 이렇게 폭력을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뭐든 폭력은 안 됩니다.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교수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비슷한 이야기인데 폭력은 폭력일 뿐 어떤 것으로도 포장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사회적 분위기를 보면 이성 간에 헤어지고 나서 외국 같은 경우는 친구로 남는 경우도 많고 한데 아직까지도 우리는 이성은 이성이고 뭐 동성은 동성이고 이런 게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좀 쿨하게 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도 더 앞서 이야기를 총 정리하자면 가벼운 폭력은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벼운 폭력이라는 단어 속에 뭐 가벼운 처벌, 뭐 금방방의 처벌이라는 게 숨겨져 있는 건데 폭력은 무거운 거라고 이래서 나중에 해야 된다는 거. 점점 그래서 무거운 설사 가벼운 폭력을 당했더라도 무거운 처벌이 꼭 뒤따랐으면 합니다. 굉장히 준비 많이 했네요. 꽃으로도 떼지 말하면서 너무 좀 식상한가?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생각을 했었는데 식상했네요. 준비 많이 했네요. 아주 와닿습니다. 네, 저희 기자회견 방송은 동영상 채널을 통해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전해드린 이슈에 대한 다양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시선으로 도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눈치 보지 않고 속 시원하게 할 말은 하겠습니다.
열혈 기자들이 전해드린 100% 리얼 취재 뒷담화 쇼 경남 기자회견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그럼 함께 외쳐볼까요? 자, 거침없는 기자들의 리얼 취재 뒷담화 쇼!